출퇴근 시간에 항상 재미있는 사연들을 듣다가 오늘은 제 이야기도 한번 해보고 싶어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됩니다. 지금 저는 아내와 아들, 딸 하나씩 낳고 남부러울 거 없이 아주 행복하고 재미있게 살고 있지만 제 어린 시절은 정말 어렵고 힘들었는데요. 그런 힘들었던 어린 시절 가족을 위해 희생했던 첫째 누님만 생각하면 지금도 미안한 마음에 눈물이 절로 납니다. 저는 태어나고 보니 위로 까마득한 6형제가 있는 7남매 집의 막내로 태어났어요. 가장 큰 첫째 누님은 저보다 무려 18살이나 많았고 바로 제 위인 여섯째 형은 저와 4살 터울이었습니다. 옛날에 다 그랬지만 애를 많이 낳는 집은 왜 그렇게 가난했는지. 우리 집도 찢어지게 가난해서 7남매가 먹을 것이며 입을 것이 항상 부족했습니다. 7명의 아이들을 돌보느라 어머니는 나가서 일도 못하고 항상 집안일로 바쁘셨고 저희 아버지는 공장을 다니시며 열심히 일을 하셨는데 옛날에는 정말 공장 월급이 몇 푼 되지 않아 9시 구입에 풀칠하는 것도 겨우였죠. 그러다 보니 집안 상황은 정말 좋지 않았습니다. 없는 살림에 부모님 2분의 금슬만 좋다 보니 아무것도 없는 집구석에서 7남매가 태어나게 된 것이었죠. 그나마 제가 태어나기 전에는 정말 한 끼 걸러 한 끼 굶는 일이 아주 흔했다고 했습니다. 쌀은 수시로 떨어지고 라면이나 변변한 반찬도 없이 밥을 먹는 상황이었는데 가끔 한 번씩 이웃집에서 반찬거리라도 한 번 가져다주면 그날이 제대로 된 밥 먹는 날이었다고 하네요. 그런데 제가 태어날 때쯤부터는 적어도 하루 3끼 밥은 먹고 살았습니다. 그 이유는 다행인지 불행인지 어머니 뱃속에 제가 생겼을 때 우리 식구가 더 이상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고 생각했던 첫째 큰누님이 고등학교를 그만두고 공장에 일을 하러 나갔습니다. 당시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던 첫째 누나는 항상 반에서 상위권이었을 정도로 공부를 잘했었고 학교를 그만두었을 때에도 반에서 반장을 하고 있을 정도였습니다. 누나가 학교에 자퇴서를 내놓고 등교를 하지 않자 그때 담임선생님까지 저희 집에 찾아와서 누나와 부모님을 설득하실 정도였어요. 정말 똑똑한 아이니까 적어도 고등학교까지는 반드시 졸업하게 하자고 하면서요. 저희 아버지도 본인이 더 일을 열심히 할 테니 고등학교까지는 어떻게든 끝마쳐보라고 누나에게 말을 했지만 한번 굳게 결심한 누나의 마음은 흔들리지 않았고 자퇴서를 낸 지 3일 만에 시내에서 일자리를 구해 바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저희가 살던 동네가 서울도 아니었고 시내라고 해봤자 그렇게 큰 도시가 아니었기에 마땅히 일할 만한 회사도 없어서 누나도 공장에서 일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처음엔 남자들과 비슷하게 기계도 만지고 주로 현장에서 허드렛 일을 하다가 누나가 계산도 빠르고 머리가 좋다는 걸 알아챈 공장장이 누나를 격리로 쓰는 바람에 다행히 힘든 일은 안 하고 회사에 다닐 수 있었네요. 아무튼 누나는 고등학교도 졸업하지 않은 어린 나이 때부터 돈을 벌었고 그 돈을 본인이 한 푼도 쓰지 않은 채 죄다 어머니에게 가져다주며 식구들 밥은 굶지 말자고 했습니다. 그렇게 첫째 누나 덕분에 나머지 저희 남매들이 지금까지 살아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힘들게 고생하며 살았는데도 첫째 누나나 다른 형제들이 부모님에 대한 원망은 없어요. 지금은 2분 모두 돌아가셨지만 워낙 살아생전에 함께 고생하기도 했고 부모님께서 돈을 못 번다는 것 하나 말고는 저희들에게 주셨던 사랑이 크기도 했습니다. 가난한 집에 우환까지 들어온다고 제가 태어난 지 1년이 막 지났을 때 일이었어요. 저희 집은 그때 대부분의 마을 사람들이 농사를 짓고 살고 있던 경기도 시골이었습니다. 온 가족이 잠들어 있던 새벽 저희 집 바로 뒤에는 작은 산이 하나 붙어 있었는데 자다가 아직 새벽인데도 이상하게 날이 일찍 밝아서 어머니가 눈을 떠보니 시뻘건 불길이 산을 타고 내려와 당장이라도 저희 집을 집어삼키려고 하고 있었대요. 혼비백산에서 잠에서 깬 어머니는 가족들을 빨리 깨우고 어린 저는 들쳐업은 채 정신없이 집을 빠져나갔습니다. 우리 가족이 빠져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아 불길은 저희 집 지붕에 옮겨 붙었고 슬레이트와 나무로 되어 있었던 지붕은 금세 불이 붙었습니다. 가족이 너무 많다 보니 다들 정신이 없어서 우왕좌왕하고 있었는데 그때 자식들의 숫자를 헤아리던 어머니가 비명을 지르셨어요. 6명만 집에서 나왔고 바로 제 위에 여섯째 형이 아직 집안에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소리를 지르시며 불이 붙은 집으로 뛰어들어가려 하셨는데 아버지와 다른 형제들이 간신히 어머니를 뜯어말렸다네요. 이성을 잃은 어머니를 길바닥에 겨우 주저앉혀두고 아버지가 집 앞 도랑에 들어가 몸을 적시고는 불이 한참 붙어있는 집으로 뛰어들어가셨어요. 저희 집의 방이라곤 달랑 2개뿐이라서 금방 형을 찾아 나올 줄 알았던 아버지는 30초가 지나고 1분이 지나고 그 당시를 회상하는 어머니 말씀으로는 아무리 기다려도 나오질 않았대요. 불이 활활 타올라서 정말 영화에서나 보는 것처럼 당장이라도 지붕이 무너져버릴 것만 같았고 온 가족이 발을 동동 구르고 있을 때 아버지께서 여섯째 형을 이불에 둘둘 말아 데리고 나오셨답니다.
정말 불행 속에서도 크게 다친 사람 없을 정도로 다행인 일이었지만 아버지는 그 일로 뜨거운 연기를 많이 마셔서 한참을 고생하셨어요. 노년에도 폐병으로 고생하시다 돌아가셔서 더욱 안타까웠죠. 제 부모님이 비록 돈을 많이 못 벌어서 가족들이 고생하며 살긴 했지만 없는 살림에도 항상 웃고 살았고 가끔은 그때가 그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하루아침에 살던 집은 불에 타서 홀랑 날아가 버리고 당장 추운 겨울인데 온 식구가 갈 곳이 없더라고요. 다행히 마을 이웃들이 저희 가족들을 불쌍하게 봐서 십시일반 도와주려고 했습니다. 이장님이 비닐하우스를 한 동 내어주셔서 당분간 집이 해결될 때까지 거기서 살라고 해주셨고 동네 사람들도 집에 안 쓰는 그릇이나 옷가지 등을 가져다주며 그렇게 또 살아갈 수 있었어요. 잠깐 들어가서 살 줄 알았던 비닐하우스에서 저희 가족은 2년을 살게 되었고 그 사이에 누나가 공장 다니며 벌어온 돈과 농번기가 되었을 때 부모님들이 돌아가면서 이장님과 마을 사람들 농사를 도와주고 일당을 받아 생활이 가능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어떻게 그리 살았나 싶지만 막상 살다 보니 사라지더라고요. 저도 아주 어릴 적 기억이지만 비닐하우스에서 누나 형들과 뛰어다니며 놀던 기억이 아직까지 남아있네요. 큰 누나는 당시 시내 공장에 다니고 있었고 살던 집도 홀랑 날아가 버리자 둘째 형까지 고등학교를 그만두고 자동차 정비소에 취직해서 일하기 시작했어요. 누나가 큰형에게 고등학교까지는 졸업해야 사람 취급받는다며 너는 학교를 그만두지 말라고 말렸지만 큰형은 집안의 장남이 되어서 어떻게 집안 사정을 모른 채 할 수 있냐고 일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집안의 첫째 둘째 형 누나들이 일을 하기 시작하자 그 뒤로 집안 사정도 눈에 띄게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막내였던 제가 집에 혼자 있을 수 있게 되자 부모님도 동네에서 일을 하기 시작하셨고 큰 누나와 큰형이 벌어온 돈으로 나머지 형제들은 불편함 없이 학교를 다닐 수 있었습니다. 집안에 돈 버는 사람이 넷으로 늘자 저희 가족은 다시 집을 구해서 길고 길었던 비닐하우스 생활을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나름 낭만이 있고 재미도 있었지만 사람이 오래 살기는 힘들었어요. 여름엔 너무나도 덥고 겨울에는 습도가 높아서 저나 일곱째 형은 피부병을 달고 살기도 했습니다. 나머지 형 누나들도 학교에 가면 비닐하우스에서 산다고 아이들이 놀려대는 동에 많이 힘들었다고 그때를 추억하고는 합니다. 제가 사는 동네가 말이 경기도였지 달구지 끌고 농사짓는 시골이나 마찬가지였어요. 1시간에 한 대가 다닐까 말까한 버스를 20분 타고 나가야 슈퍼도 있고 사람도 있는 시내가 나오는 그런 곳이었어요. 그런 시골에 살다 보니 저희는 산으로 들러 놀러다니며 자랐습니다. 봄에는 나물도 뜯으러 다니고 겨울엔 토끼도 잡았어요. 저도 어릴 적 누나들 손잡고 산에 올라가서 쑥과 냉이도 캐고 산딸기도 따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6살이 되던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학교를 마치고 돌아온 셋째 넷째 누나들이 집에다 가방만 던져놓고 주전자와 봉투를 하나씩 들고 뒷산으로 올라갔어요. 누나들은 주전자에 매번 산딸기를 한가득 담아서 왔기 때문에 집마당에서 놀고 있던 저는 산딸기를 먹을 생각에 신이 났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아무리 지나고 해가 떨어질 때가 다 됐는데도 누나들은 집으로 돌아오질 않았습니다. 농사일을 끝내고 돌아오신 아버지가 누나들을 찾았지만 동네의 어른들도 본 적이 없다고 했어요. 아버지는 황급히 후레쉬를 들고 누나들의 이름을 부르며 뒷산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까지 뒷산 너머로 사라져버리고 엄마와 저희들은 발을 동동 구르며 산 밑에서 아버지가 누나들을 찾아 내려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시간은 흘러 밤이 되고 시내에서 일하는 누나와 큰형이 막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작은 누나들과 아버지가 사라진 걸 전해들은 누나와 큰형도 함께 뒷산으로 올라갔어요. 어머니는 마을 이장님에게 부탁을 해서 결국 동네 아저씨들 여럿과 함께 누나들을 찾으러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기억도 안 납니다. 한밤인지 새벽인지 모를 정도로 한참의 시간이 흐른 후에 집 뒷산에서 아버지와 큰 누나와 큰형이 내려왔어요. 큰형과 아버지가 작은 누나들을 업고 내려왔었는데 넷째는 다행히도 의식이 있었지만 셋째 누나는 몸이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나중에 넷째 누나한테 듣고 보니 계곡에서 둘이 딸기를 따다가 발을 잘못 디디면서 둘이 함께 계곡 밑으로 굴러떨어졌다 하더라고요. 넷째 누나는 그때 다행히도 다리만 부러졌는데 잘못 떨어져서 머리부터 떨어진 셋째는 그날 그렇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다들 슬퍼했지만 큰 누나가 가장 크게 자책을 했어요. 자기가 맛있는 거 하나 사주지 못해서 그렇게 된 거라고, 사탕 먹고 싶고 과자 먹고 싶다 할 때 하나라도 더 사줄 걸 이라고 자책을 하며 크게 울었습니다. 지금도 1년에 한 번씩 추석이 되면 형제들이 전부 모여 고향에 있는 부모님과 셋째 누나 산소에 찾아가요. 나중에 부모님이 한 분씩 돌아가셨을 때 혼자 있는 누나의 옆으로 모시긴 했지만 처음에 누나의 작은 산소가 홀로 있었을 때는 찾아가서 많이 울기도 했습니다.
큰 누나도 항상 갈 때마다 과자 보따리를 한가득 싸서 전부 우리 셋째 먹여야 한다며 산소 주변에 다 뿌려놓고 오곤 했어요. 넷째 누나는 그 사고의 후유증으로 지금도 자세히 보면 다리를 살짝 절고 있습니다. 아픈 건 다리가 아니라 구하지 못한 셋째를 생각하면 마음이 더 아프다고 말하는데, 그래도 그 높은 곳에서 떨어져 다리 한쪽만 부러지고 살았다는 것도 어쩌면 천운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저희 집안에 형제가 많다 보니 사건 사고는 손으로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그 와중에도 나머지 형제들이 고등학교까지라도 무사히 마칠 수 있었던 것은 큰누님의 덕이 가장 컸다고 생각해요. 지금은 돌아가신 어머니 말씀으로도 첫째는 어려서부터 영특하고 생각이 깊어서 공부를 끝까지 못 시켜준 것이 계속 한으로 남는다고 하셨을 정도로 큰누님이 다른 가족을 위해 했던 희생은 이루말로 다 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한참 하고 싶은 거 많고 놀고 싶을 나이의 누님은 20대 내내 공장에서 일하며 벌어온 모든 돈을 어머니께 다 가져다 드렸어요. 그리고 누나가 29살이 되던 해에 갑자기 결혼하고 싶은 남자가 생겼다면서 그 남자를 저희 집에 한번 데려온 후 결혼식도 없이 혼인신고만 하고 시내에 집을 구해 나가 살았습니다. 우리 집에서 이사가기 마지막 날 아직 국민학생인 저를 혼자 따로 불러서 당시로서는 엄청나게 큰 돈인 10,000원을 주면서 했던 말이 아직도 기억나요. 내가 우리 정민이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진 뒷바라지 해주고 싶었는데 그럼 누나 늙어서 시집도 못 갈 것 같더라고. 누나 시집 간다고 서운해하지 말고 엄마 아빠 말씀 잘 듣고 있어. 나중에 놀러오면 짜장면도 사줄게. 라고 하며 제 머리를 쓰다듬던 누나의 목소리와 약간은 슬퍼 보였던 얼굴이 아직도 생각납니다. 누나는 그렇게 저희 집을 떠났고 다른 가정을 이루며 살았지만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누나는 계속 매달 얼마씩이라도 집으로 보내주었어요. 누나의 남편은 같은 공장을 다니던 사람이었고 처음엔 누나에게 잘해주었지만 공장에서 장갑이 기계에 빨려 들어가는 사고를 겪고 오른쪽 손가락을 2마디나 잃게 되었습니다. 손가락을 잃은 후 다니던 직장에서 그만두고 가장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생각에 술독에 빠져 살았던 매형은 망가지기 시작했어요. 회사에서 받았던 얼마 안 되는 보상금도 전부 술 마시고 흥청망청 날려버리고 집에서 폐인처럼 살았습니다. 누나가 벌어오는 월급도 다 뺏어서 술 먹고 날려버리고 돈을 주지 않으면 누나뿐 아니라 자기 아들에게까지 손을 쓰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해요. 나중에 큰 빚까지 져가며 노름을 하며 살다가 40 초반 한참 젊은 나이에 스스로 세상을 떠나버렸습니다. 누나에겐 지옥과도 같았던 결혼 생활이었지만 막상 남편을 잃고 난 후 홀로 어린 아들과 둘이 남게 된 누나에게 세상은 만만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남기고 간 빚은 법적으로 상속 포기를 하면서 누나에게 넘어오진 않았지만 빚쟁이들이 누나가 다니는 회사로까지 찾아왔고 결국 오래 다니던 회사도 그렇게 그만두게 되었죠. 당장 눈앞이 막막해서 하면 안 될 나쁜 생각도 수차례 해봤지만 차마 엄마로서 사람으로서 할 짓이 아닌 것 같아 이악 물고 살기로 했대요. 누나는 창피함도 있고 다니던 회사 근처에 노점을 깔아 포장마차 장사를 시작했고 공단 근처에는 제대로 된 식당이 없던 터라 장사는 잘 되었답니다. 사람이 살려고 노력하면 죽으라는 법은 없는가 봐요. 그렇게 어린 아들을 데리고 포장마차 장사를 하면서 돈을 벌어 집도 구하고 아들 학교와 학원도 보내고 점차 살림이 나아지더랍니다. 포장마차에서 시작했던 장사는 어느덧 가게를 내고 건물 안으로 들어와서 영업을 하게 되었고 주변 공단에 소문이 날 정도로 유명한 식당이 되었어요. 돈을 모아 주변에 땅도 사고 그 땅이 시간이 흘러 건물이 되었고 악착같이 살았던 큰 누나는 형제 중에 가장 잘 살고 있어요. 이제는 일을 하지 않아도 충분히 먹고 살 만큼 큰 재산을 모았지만 처음에 시작했던 식당만큼은 아직까지도 주방에서 일을 하며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들도 다 키워서 얼마 전에는 대학도 졸업시켰고 이제 큰 누나 인생에서 힘든 일은 다 끝났구나 싶더라고요. 여자 혼자의 몸으로 지금까지 살아온 누나가 정말 대단하고 존경스러운데 3년 전부터는 예전에 하지 못했던 공부가 한이 되어 남았다면서 검정고시까지 준비했어요. 늦은 나이에 다시 시작하는 공부가 어색할 법도 했지만 사람이 평생 한으로 남은 일은 언제 다시 시작하더라도 금방 할 수 있게 되나 보더라고요. 낮에는 식당에서 일을 하고 집에 와서 늦은 시간까지 혼자 공부해가며 1년 만에 고등학교 검정고시를 통과하더니 작년부터는 대학에도 가고 싶다고 하면서 수능시험 공부를 한다더라고요. 대학 졸업한 조카에게 과외도 받아가며 공부를 하고 있는 누님의 모습이 정말 존경스럽고 대단하게 느껴졌습니다. 저희 동생들도 드디어 우리 7형제 중에 최초로 대학 나온 사람이 탄생하는 거냐고 호들갑을 떨면서 각자 자식들이 공부하던 문제집도 누나에게 보내주고 다들 물심양면으로 큰 누나의 대학 도전을 기대하는 중이에요. 환갑을 넘긴 나이에 새로 시작하는 공부지만 저희 형제 중에 가장 머리가 좋았던 첫째 누님이기 때문에 원하는 대학을 가서 원 없이 공부했으면 좋겠어요.
평생 형제들과 자식 뒷바라지하고 돈 버느라 하고 싶은 거 하나 제대로 하지 못하고 살았을 텐데 이제라도 못다한 공부를 해보려는 모습이 대단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안쓰럽게 생각되더라고요. 저도 가방끈이 짧아서 공부에 대해서는 아는 것이 전혀 없는데 조카의 말을 들어보니 큰 누나가 배우려는 의지도 강하고 암기력도 좋아서 아마 저희 누나가 원하는 국립대학교도 갈 수 있을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반드시 우리 누나가 원하는 것 다 이루고 남은 인생을 아쉬움 하나 없이 온전히 즐겼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희 식구들이 힘들게 살았어도 가족끼리 싸우고 원망하는 일 없이 지금껏 잘 살아왔다고 생각해요. 비록 큰누님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다시 태어나더라도 이 가족에서 태어나고 싶다고 생각합니다. 큰누나에게 항상 고맙고 누나는 우리 가족의 자랑이고 희망이었다고 말해주고 싶어요. 지금도 적지 않은 나이에 도전을 멈추지 않는 우리 정혜 누나, 동생들이 언제나 사랑하고 응원하고 있다고 전해주세요. 이 사연을 읽어주시면 누님에게 보내서 많은 분들이 큰 누나의 이야기에 공감하고 응원하고 있다고 알려줄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저희 식구들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만약 올해 대학에 합격한다면 좋은 소식을 들고 다시 찾아올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